네, 19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의 자료와 관련된 개혁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요 청나라에 대해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건 일본의 강요를 받은 개혁안에 다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강화도 지역에도 그렇고 뭐 갑신 일본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 뭐 가부개혁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즉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다. 자, 조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총괄한다. 요 탁지 아문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에 호조가 들어가는지 탁지 아문이 들어가는지 탁지 부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개혁안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탁지 아문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자, 지방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바로 홍범 14조의 내용이죠. 홍범 14조는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과 같은 문서. 자, 그래서 가부개혁의 내용을 담은 헌법과 같은 문서고 이게 발표됐을 때 1894년 12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2차 가부개혁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시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개혁안을 골라라 그러면 2차 가부개혁을 찾으라는 거고 요게 발표되기 이전의 개혁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차 가부개혁을 물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홍범 14조. 자, 홍범 14조는 헌법이라고 금방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헌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헌법 체계는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범 14조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홍범 14조가 발표된 이후에는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됐어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은 경국대전이기 때문에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홍범 14조 체계가 된 거죠. 헌법이니까. 자, 그런데 대한제국으로 가면서 헌법을 또 발표하지. 그게 이제 대한국 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헌법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찾아라? 2차 가부 개혁의 내용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자, 건양 연호를 제정한 건 무슨 개혁?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세력을 장악한 이후에 한 거니까 완전 일본의 영향하에 개혁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이민평등권의 확립과 조세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자, 이민평등, 문벌 폐지, 이민평등 나오면 뭐랬죠?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포인트로 딱 키워드로 삼을만 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민평등권 확립이라는 게 제시문으로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문벌 폐지, 이민평등권의 확립은 14개조 정강. 자,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 14개조 정강. 자, 그 다음에 3번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지방제도를 8도에서 23부로 바꾸었다. 3번 자,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8아문을 7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원래 8도였었는데 23부 337군으로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바꾼 게 무슨 개혁? 2차 가부개혁.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사법권을 독립시켰죠. 사법권 독립.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 축소. 지금 제가 얘기한 개혁들이 다 2차 가부개혁의 내용들이에요. 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하나 더. 교육입국조서까지 써볼까요? 교육입국조서. 까지. 교육의 어떤 기능을 강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가부 개혁. 자, 3번. 전라도 53개 군의 자치적 민정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자, 전라도 53개의 집강소를 설치했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이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알아주세요. 1, 2차 가부개혁은 구별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1, 2차 가부개혁. 자, 193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나타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지한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함으로써 관할한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홍범 14조 2차 가부개혁. 자, 그러면 내용에서, 문제에서 요 이전에 있었던 개혁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차 가부개혁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차 가부개혁을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가부개혁의 특징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제1차 기몽집 내각이 주도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있었고, 궁극기무처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고, 요 세 가지가 1차 가부개혁의 특징. 자, 그러면 2차 가부개혁은요. 2차 가부개혁은 여기다 쓸게요. 2차 가부개혁은 궁극기무처 폐지. 궁극기무처 폐지. 흥선대원군 하야. 흥선대원군 하야. 그리고 제2차 기몽집 내각. 자, 2차 가부개혁은 여기 궁극기무처 폐지, 흥선대원군 하야, 2차 기몽집 내각이 주도하게 돼요. 그리고 요 2차 기몽집 내각이라고 하는 건 기몽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1차 가부개혁이 끝나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좀 더 강력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 있었던, 망명해 있었던 친일파 박영효를 데려와요. 박영효, 서왕범 이런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벼슬을 주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요 박영효가 요 기몽집 내각에 참여하게 되고, 실제로는 박영효가 주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박영효를 누가 또 끔찍히 싫어하냐? 명성황후가 또 끔찍히 싫어해요. 왜냐면 영모를 꾸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모가 이제 갑신정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모를 꾸민 이거 나쁜 놈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박영효를 왕후시해, 그러니까 왕비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 얘가.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쫓아버리게 돼요. 나중에 일제시대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게 박영효. 그래서 박영효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그러면 2차 가부개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차 가부개혁과 2차 가부개혁의 특징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본 거예요. 1차 가부개혁은 이런 게 있고, 궁극기무처도 딱 이때만 있었어요. 1차 때만.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일들은 2차 가부개혁이다. 특징만 한번 구별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1차 가부개혁을 찾으라는 거죠. 1차 가부. 그래서 1차 가부개혁 찾아봅시다. 1번.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였다. 여러분,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에서. 그쵸? 대한제국 광무개혁에서 대한제국 1899년. 여기선 연도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태양력을 사용하도록 했다. 태양력은 양력 사용한 거죠? 을미개혁 때부터.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사용했죠? 자, 을미개혁은 1895년이고. 자,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자,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요게 1차 가부개혁이에요. 1차 가부개혁. 자, 이렇게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가 2차 때 다시 7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6조를 8아문으로 요게 1차. 정답은 3번이겠죠, 그러니까. 자, 4번.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연호 을미개혁. 건양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그 다음에 태양력 실시, 종두법 실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을미개혁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정답은 3번. 자, 194번의 보기의 사건들을 시제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94번. 이거는 뭐 사건이니까 그냥 연도 쭉 쓰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아관파천부터 볼까요? 기역, 아관파천.
아관파천은 1896년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전주 화약 체결은 동학농민운동이죠. 그 중에서 1894년 5월. 1894년 5월에. 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요거는 2차 가보게요. 그래서 1894년 12월. 자, 리을 궁극기무처 설치. 궁극기무처는 1894년 6월이에요. 6월 25일에. 그래서 1차 가보 때. 요거는 1차 가보 개혁. 요거는 2차 가보 개혁. 자, 제가 이렇게 연도를 썼지만 사실 연도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먼저. 그쵸? 동학농민운동이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니은. 그 다음에 1차 가부개혁. 1차 가부개혁이 리을. 그 다음에 2차 가부개혁. 디귿.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 시해 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가는 거예요. 그게 아관파천이지. 그러니까 아관파천은 나중에. 그래서 연도를 여러분이 꼭 안 외웠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알겠죠? 순서대로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청일전쟁, 그리고 1차 가보게요. 알겠죠? 물론 우리가 그 안에 다 섞여 있잖아요. 막 섞여 있으니까 복잡할 수 있지만 자, 여기다 써볼게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1월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이게 막 일어나는 중간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청나라랑 싸웠지.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야. 그래서 청일전쟁. 자, 그리고 청일전쟁을 이제 일어나고 나서 1차 가보개혁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궁극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그게 바로 1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뭐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이렇게 되는 거지. 써볼까요?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니까 삼국간섭. 그 다음에 삼국간섭 이후에 이제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죽인 거죠. 을미사변. 자, 그리고 을미개혁이 있었고, 을미개혁을 막 강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 아관파천. 자,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은.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동학농민운동부터 제가 사건대로 한번 쭉 적어본 거예요. 알겠죠?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1차 가보, 그리고 삼국간섭, 그 다음에 을미사변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1차 다음에 2차 가보까지 굳이 넣으려면 여기 넣으면 돼요. 1차 가보 밑으로 넣으면 돼요. 알겠죠? 시기로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사건 순서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 네,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95번 보도록 합시다. 195번. 자, 195번에 다음 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볼게요.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하여 가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는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강요하고 전령도 조차와 한라은행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가는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고종은 이에 힘입어 러시아 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에는 러시아 요구를 다 철회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 단체는 뭐냐?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 자, 그러면 독립협회. 그럼 또 여기다가 또 적어봐야지. 아관파천 순서대로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자, 연도를 한번 써볼게요. 독립협회가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이렇게 독립협회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만민공동회 및 관민공동회가 들어가는 거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가 1898년이고, 그 다음에 이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가 있었고, 관민공동회도 똑같아요. 1898년.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개혁안을 제시해요. 나라에다가 왕한테. 그 개혁안이 뭐죠? 헌의 6조. 헌의 6조가 1898년.
자, 이제 여러분 연도 한번 확인해봐라 이 말이고, 자 그러면 대한제국이 세워진 건 1897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생기고 대한제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가 생기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자 독립협회를 쫙 해산시킨 후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해서 야 전제국가야 우리는,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독립협회죠? 여기 지금 제가 연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요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마련하였다. 여러분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마련한 건 남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건 신민회. 이거 신민회죠, 신민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된 단체는 대한자강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애국개몽운동을 한번 쭉, 애국개몽운동 단체들. 요거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3번.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결국에는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 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애국개몽운동 단체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유민권운동과 의회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자,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 지금 제가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주요 활동들. 자유민권운동.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이 의회설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의회설립운동. 자, 이런 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뭐냐? 독립협회. 그래서 이 중에서는 4번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독립협회 활동 물론 찾았지만 다른 제시문에 나오는, 자,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관행했다. 대한자강회. 알겠죠? 헌정연구회를 계승하고. 자, 대한자강회. 자,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완.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었다. 신민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기구들의 어떤 역할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나왔으니까 요것도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까지 요것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 넘겨볼까요? 네, 좀 말이 빠르나? 괜찮지? 1.5배로 틀어놓고 듣는다 생각하시고. 알겠죠? 동영상을 요즘에 누가 1배속으로 듣니? 다 1.5배속 정도로 듣지 않아? 그치? 저도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틀어놓으면 나도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또 저는 막 유튜브 동영상도 막 1.2배로 듣거든요. 그렇게 보거든요, 일부러. 답답해가지고. 그냥 1.5배려니 생각하고. 자, 그러면 196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96번? 네. 자, 봅시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벌였냐면 주제가 너무 다양해. 왜냐면 이제 잡다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기 때문에 이 주제만 보고는 이게 딱히 무슨 단체인지 찾기는 어려워요. 그냥 시기를 보시면 돼. 요때쯤 활동했던 제일 중요한 단체가 뭐겠니? 당연히 독립협회겠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체는 독립협회고, 자, 독립협회 시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1896년에서 1898년. 요 사이니까, 요 사이에 만민공동회는 98년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주제를 다 다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의 제일 방책. 뭐 도로 수정, 위생 이런 문제까지. 자, 그 다음에 인민의 귀로 듣고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기묘한 신문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1897년이죠.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거지 뭐. 그래서 독립협회. 자, 그러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헌정연구회 활동을 계승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15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했다. 지금 제가 앞에 지문이랑 다 연결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한자강회.
독립협회, 대한자강회. 자, 두 번째, 국민 계몽을 위해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요게 이제 독립협회고, 자, 그러면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뭘까요?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독립신문이 아니고요. 네, 아니고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예요. 여기다 기관지 써볼게요. 자,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아까 회보를 발간하고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기관지야. 회보, 독립협회 회보. 요거예요, 요거.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독립신문은 그냥 발행한 거지. 그리고 독립신문이 먼저 발행된 거 알죠? 독립신문이 1896년 4월, 독립협회가 1896년 7월. 독립신문이 먼저 생겼다는 거, 독립협회보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보부상 중심의 단체이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한 단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단체? 황국협회. 이게 황국협회예요. 황국협회.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로서 독립협회랑 충돌해서 해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독립협회도 해산, 한국협회도 해산. 야, 둘 다 꺼져. 이거죠. 다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일부러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 4번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구실로 토지 약탈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운동을 벌여서 결국에는 철회시킨 단체 보안을. 자, 정답은 2번. 자, 197번 봅시다.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결의문. 자, 볼게요. 1번. 첫 번째,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 자, 여기서는 지금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쳐서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아, 그러면 이 단체가 전제 군주제를 주장하나 보다? 아니에요. 여기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라는 건 왕권을 좀 강화하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충의를 담은 거지. 야, 우리는 전제 황권을 주장해, 전제 황제권을 강조해. 아니에요. 알겠지? 그냥 여기서는 황제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거지. 예, 왕권 강화하세요. 이런 거야. 자,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대신과 중수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자,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할 것. 여기서 이제 탁지부라고 하는 요 내용. 여러분,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난다는 뭐였죠? 그건 홍범14조. 맞아요.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어난다는 홍범14조. 그 다음에 탁지부로 재정을 일어난다. 헌의육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을 공포할 것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 번째,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자, 책임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책임관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어떤 벼슬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왕이 임명하면 되잖아, 원래. 왕이 꽂으면 되지.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임명을 해라. 이거는 왕권을, 즉 황제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독립협회가 추구한 정치 형태가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헌군주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독립협회가 추구한 정치 형태, 입헌군주제. 자, 그 다음에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그래서 이거는 헌의육조.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개혁안, 건의안. 자, 그러면 이 결의문 이후에 일어난 사건? 1898년 이후에. 이후에 있었던 걸 찾으라는 거죠. 1번. 궁극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여러분, 궁극기무처가 있으니까 몇 차? 1차. 1차 가보개혁. 자, 그럼 1차 가보개혁은 1894년 7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아니죠, 뭐. 당연히. 자, 2번 볼까요?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원수부를 설치한 건 그럼 어디서? 대한제국에서. 네, 그렇죠. 대한제국에서. 자, 대한제국에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원수부, 뭐 지금 국방부쯤 되겠죠. 그래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한 거예요. 원수부 설치 1899년. 자, 3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기게 되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겼어요. 아관 파천.
자, 아관파천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그쵸. 그래서 1896년 2월이 독립협회는 7월에 생겼고,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죠. 왕이 우리나라에 피할 데가 없어서 남의 나라 공사관을 피신 간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 치욕스러운 일인 거지. 그러자 자주 국권운동 뭐 이제 이런 걸 벌이면서 독립협회가 생긴 거니까 아관파천이 먼저, 독립협회보다 먼저. 자, 일본이 아니구나. 4번 서지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해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자, 독립신문이 독립협회보다 먼저 생겼다는 거는 우리 얘기했었고요. 4월 7일. 그래서 96년 4월. 독립협회는 7월. 자, 그래서 신문이 먼저 생겼다는 거.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후에 있었던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헌의육조가 1898년.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가 1899년. 대한국 국제가 1899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기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198번. 가봅시다. 자,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했다. 여러분이 토지조사 사업만 보고 일제시대인갑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여기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는 건 양전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양전 사업이 이제 그런 근대식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한 거예요. 양전 사업을 전개했다는 거. 자, 대한제국에서는 양지 아문을 설치하고 양전 사업을 전개하게 돼요. 양전 사업이 토지 조사예요. 양전 사업, 토지조사 사업. 자,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지계 아문을 설치하고 지계 발급. 자, 양전아문,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양전사업, 지계아문을 설치하고 지계발급. 이게 양전지계사업이에요. 양전지계사업. 자, 그러면 지계라는 건 뭐냐면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 자, 그래서 이 지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한제국.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아예 없어요. 요 지계? 대한제국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딴 데는 없어. 지계는 대한제국. 자, 그 다음에 그럼 1번 맞죠? 2번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 사업을 추진했다. 자, 우리도 철도를 만들어 보려고 스스로 한번 노력해봤었다 이 말이에요. 1900년에 서북철도국을 설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했다. 자, 우편학당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전무학당은 왜 전보 같은 거 알아요? 이제 그런 우편과 관련된 또 전보 뭐 이런 사업 있죠. 전기 뭐 이런 거 그런 걸 담당하는 학교. 그 다음에 상공업학교, 그 다음에 의학교, 그 다음에 광산학교는 말 그대로 광무와 관련된, 광산과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 학교들을 설치했던 대한제국대. 이게 대한제국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한제국에서는 산업과 교육의 분야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고종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 자, 여러분 비변사 설치는 알죠? 언제예요? 비변사 설치는? 이건 조선이잖아. 을묘외변을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중종 때. 그러니까 뭐 옛날 1510년이니까 옛날이죠. 정답은 4번이겠죠, 당연히. 정답은 4번. 비변사를 폐지했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는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자, 199번 볼까요? 199번. 자, 보기에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다. 자, 대한제국의 정치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라는 걸 선언한 헌법과 같은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는 뭐 대한제국이겠죠, 당연히. 대한제국에서 전제정치를 강조한, 전제환권을 강조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동심압력하여 전제환권을 경고케 할 것. 요거는 헌의육조.
허니 6조는 1898년에 자,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허니 6조를 발표하게 되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음을 천명하였다. 네, 모든 권한은 왜냐하면 전제 황제권을 확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권한은 다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뭐 등등등 1번 맞아요? 2번 나에서는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을 주장했다. 여러분은 122페이지 197번 사료를 보시면 되죠. 거기에 3번 보시면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이 내용 있잖아. 그래서 2번 맞네. 자, 2번 맞아요. 3번 나를 수용한 고종은 조칙 5조를 반포하였다. 자, 봅시다.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했어요. 만민공동회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일종의 민중집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약간 촛불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토론회 연설회 이런 걸 했었다는 거지. 그게 종로에서 열린 일종의 대규모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 자, 그런데 그 만민공동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거예요. 고위관료들을 나라에서 보냈어. 그래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런 공동회를 한 거지. 그게 바로 관민공동회고 그러면 고위 공무원이 왔으니까 우리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개혁안을 나라에 제시할 수 있잖아. 그게 허니육조예요. 그래서 허니육조를 제시하게 된 거지. 자, 그러면 고종이 이제 받아봤을 거 아니야. 허니육조 딱 받았어. 그래, 괜찮다. 그러면서 조칙을 내린 거예요. 그래, 받아줄게. 요런 이제 조칙을 내린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종은 조칙 5조를 반포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혁 추진을 약속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들어줄게. 요런 개혁 추진을 약속하면서 조칙을 내린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맞는 설명, 허니육조를 보고 맞는 설명, 조칙 5조. 자, 그 다음에 4번. 가에 따른 전제정치 선보에 반발해서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대한민국 국제가 만들어진 건 언제라고요? 1899년. 이 연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라고요? 1896에서 1898. 1898년 12월에 해체된 거예요. 그러면 99년에 독립협회는 있어? 없어.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고 나서 야 이제 내 맘대로 한다. 전제정치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발표한 게 이 대한민국 국제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때 독립협회가 있을 수가 없어. 이미 해체된 다음에 발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에 따른 전제정치 선포에 반발하는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이미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99번에 4번이었고요. 자, 200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개혁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대한제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일단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갔던 게 아간파천. 아간파천이 1896년. 아까 저기 써있죠? 1896년.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1897년에 돌아와서 나라가 엉망이지. 안 되겠네. 황제 국가로 세워야겠네.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1897년에. 그러면 1897년부터 대한제국은 언제까지? 식민지 전까지예요. 식민지 딱 될 때까지가 대한제국이야. 쭉 대한제국이야. 그러면 식민지가 언제 됐어? 10년. 그쵸. 10년 8월. 그쵸. 요 사이가 다 대한제국이야. 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시기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시대 전까지. 자,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중앙의 시위대, 지방의 진위대라고 하죠. 요거를 증강이면 이제 늘렸다는 얘기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독립협회의 창간을 지원하였다. 독립협회는 언제 창간됐죠? 1896년 7월에. 그러면 독립협회가 있을 때, 만들어졌을 때 대한제국은 없었어. 지원할 수가 없어. 당연히 2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추진하였다.
자, 대한제국에서는 금본위 화폐 제도를 시도했었어요. 금본위 화폐 제도를 시도했다는 건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본위 화폐 제도를 시도했고 중앙은행이 조례를 마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한 거는 맞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황제의 어떤 이런 황실의 일을 담당하는 게 국내부예요. 국내부를 설치하고 1차 가부개혁 때, 2차 가부개혁 때 내장원을 설치하고 대한제국 때 내장원을 강화하는데 내장원을 강화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황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철도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우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홍삼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서 들어오는 이득을 전부 다 내장원에서 다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재산이 모아진 거예요? 황제의 재산, 그치? 고종의 재산이 모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황제 국가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그러면 그런 돈은 내가 다 해도 되지? 그래서 황제의 재정을 늘린 거예요. 이런 재정을 모아서 나중에 뭐 헤이그 특사 파견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설명.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스위스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둥, 뭐 고종의 계좌가 있다는 둥, 그거를 뭐 인출을 해서 뭘 어쨌다는 둥, 인출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는 둥, 그래서 뭔가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모르죠. 뭐 우리가 또 뭐 우리가 그런 걸 아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01번으로 가봅시다. 자,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1번. 자, 일본의 은주시 청합기라고 하는 문서죠. 여기서는 일본의 경계를 정한 거예요. 일본의 경계는 은기도라고 하는 섬까지가 우리 땅이다. 일본이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건 일본 경계가 여기까지야, 은기도까지야. 여기에 독도와 울릉도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억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료를 쭉 보면 전부 다 일본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은주시청합기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지. 두 번째, 삼국접양지도. 자, 우리나라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처럼 일본에서는 지도에 굉장히 유명한 이 지도 제작자가 하야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한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자, 일본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써있죠. 일본 태정관 지령은, 태정관이라고 하는 관청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관청. 그러니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개혁이 있었고 그때 최고 관청으로 만든 게 태정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한번 개혁을 하니까 이제 국경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경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태정관에서 명령을 내린 거야.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네 라고 명령을 내린 거,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라고 나와 있죠. 자, 연도 한번 보세요. 1905년. 이때가 언제냐면 러일 전쟁 중이에요. 러일 전쟁 중. 자,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라는 게 발표되면서 독도를 오늘부터는 독도가 무주지라고 한 거예요. 무주지는 아무 사람 안 사는 무인도. 자, 독도 무인도 맞지? 그럼 오늘부터 다케시마라고 하고 우리 걸로 한다? 라고 선포한 게 바로 시마네현 고시.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긴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리을 빼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은 조선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02번 가봅시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봅시다. 자, 1번에서 이범윤의 보고서. 자, 이범윤은 누구죠? 이범윤은
간도 시찰원이었다가 간도 관리사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간도 시찰원에서 간도 관리사야. 이 사람은 어디로 파견됐어? 간도로 파견됐지. 간도는 어디예요? 만주. 그러니까 이건 독도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이범윤 보고문은 아니고, 하지만 은주시청학기는 아까 일본 거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이범윤의 보고서는 아니고 은주시청학기는 맞고. 알겠죠? 독도 울릉도 가는 거. 자, 두 번째. 대한제국의 칙령 41조. 자, 대한제국의 칙령 41조는 1900년에 발표된 거고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한다. 독도 우리 거 맞다. 요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삼국 접양지도도 아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랬죠. 그래서 2번은 맞아요. 둘 다 맞다. 3번에 미스야 협정? 너무 멀리 갔어. 1925년에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한 협정. 그러니까 만주와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시마네 현 고시. 요거는 이제 일본한테 유리한 거지. 독도와 관련된 거지만 일본한테 유리한 거. 4번에 조선 국교 제10할 내탐서. 이거는 메이지 정부에서 조선을, 내탐이 뭐냐면 염탐. 쉽게 말하면 염탐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윤중의 서북 경략사 임명장. 자, 요거는 간도와 관련해서, 자, 서북 경략사 어윤중, 토문 감계사 이중하, 그 다음에 간도 관리사 이범윤. 이범윤은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이범윤은 간도 시찰원이었다가 간도 관리사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윤중, 이중하, 그 다음에 이범윤 뭐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전부 다 간도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네, 간도. 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죠. 서북경략사가 어윤중, 토문감계사가 이중하. 이거 이제 막 바꿔놓으면 진짜 헷갈린다. 나중에는 막 서북경략사 이중하 같은 거 막 이렇게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연도보다는 이제 그거 연결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 간도관리사는 우리 앞에서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빼고 요 두 개, 서북경략사, 토문감계사, 요거 다 간도와 관련이 있다. 간도니까 독도 아니잖아요.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항일의병운동 203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가나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병고란 말인가? 자, 이건 무슨 의병? 자, 첫 번째가 국모의 원수로 치를 떨었다. 그러니까 을미사병. 그 다음에 머리털을 풀베듯 베어버리니 단발령. 자, 그러면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일어난 의병. 을미의병. 1895년에 있었고요. 이때는 유인석이나 이소응 등의 유생들이 중심이 된 의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군사장 허위는 미리 군사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하매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에 전령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하였다. 자, 요거는 서울진공작전이에요. 서울진공작전. 자, 그러면 서울진공작전은 무슨 의병? 정미의병. 정미의병이죠. 자, 서울진공작전은 정미의병. 1907년에 정미의병. 자, 그러면 정미의병의 원인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미의병의 원인.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대한 불만.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도 써야겠다. 자, 그리고 나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죠. 13도 창의군.
그리고 13도 창의군에서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게 되어 1908년 1월에 자, 그래서 정미의병.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정미의병은 여러분 평민의병장이 등장한 건 언제부터? 요거 을사, 요거 정미. 평민의병장 등장은 여기 을미라고 했지. 을미, 정미. 요 사이에 을사의병이 들어가는 거죠. 을사의병에서 평민의병장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정미의병 때는 평민의병장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이 정미의병에는 평민도 싸우고 양반도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13도 창의군 결성할 때는 양반만 모여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은 쉽게 말하면 안 껴줬어. 이게 그냥 안 껴줬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간 사람도 있어. 여기 양주에 모였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쫓겨났어. 그 정도로 안 껴준 거예요. 말하자면 평민의병장들은 참여를 못하고 13도 창의군에는 양반들만 참여했고 그런 평민들은 홍범도, 그 다음에 신돌석, 뭐 이런 인물들, 김수민 뭐 이런 인물들은 따로 활동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다 합쳐서 그냥 정미의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요 활동이 요거니까 요거는 체크한 거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연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미의병 1907년,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일본이 여기다 쓸게요. 남한 대토벌을 벌이게 되죠. 의병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왜냐면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게릴라전을 벌이니까 다 쓸어버리자.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자, 남한 대토벌은 1909년. 네, 그래서 연도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면 자, 문제가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자, 두 사건이면 을미의병과 을미의병 그 다음에 금방 서울진공작전이었죠? 네, 1908년 1월에 서울진공작전 정미의병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1번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자,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을사늑약,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1번은 을사조약이니까 1905년 11월 1번은 맞고 2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자, 고종 강제 퇴위.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 강제 퇴위는 1907년 7월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하였다. 안중근의 의거는 몇 년? 이거는 1909년 10월 26일. 12.6 사태 알아요? 기억나요? 박정희 사망. 그쵸? 김재규가 박정희 죽인. 그게 요 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김재규가 그날로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약간 의미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 어쨌든 안중근은 1909년이에요. 그래서 나 이후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4번. 헤이그 특사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파견하였다. 자,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했다. 헤이그 특사는 1907년 6월. 자, 그러니까 요때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 아시죠? 1907년에 있었던 사건들 순서대로. 요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 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더니 고종을 쫓아냈어.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고종 강제 퇴위가 7월이에요. 헤이그 특사가 6월이고 고종 강제 퇴위가 7월. 자, 그러면 고종을 쫓아내고 이제 순종이 즉위했겠죠? 그리고 나서 순종을 압박을 해서 조약을 강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조약이야? 이게 이제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요게 이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러면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으로 따라오는 게 군대 해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군대를 해산시켰지. 자, 근데 이제 군대가 저항하다가 막 시가전을 벌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해산된 군인은 나와서 의병으로 합류하게 돼요. 그게 무슨 의병? 정미의병.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뭐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그 다음에 남한대토벌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907년에 있었던 사건들만 순서대로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정미의병 순서대로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204번까지 풀게요.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을미사변. 여러분 을미사변은 언제?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5년 8월에. 자, 그 다음에 을사조약 체결.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전개.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1월에. 이렇게. 자, 그러면 가나 시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자, 서울의 상권을 청상인, 일본 상인한테 다 뺏기니까 시전상인들이 조직을 모아서 이제 전개,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한 거죠. 자, 거기서 한국중앙총상회 1898년. 자, 그 다음에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여러분, 백오인 사건은 일제시대 이후예요. 1911년. 그래서 자, 신민회가 있었던 시기는 1907년에서부터 1911년까지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반공령을 내렸다. 자, 이거는 1889년 반공령. 자,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만들어졌다. 1904년. 자, 그러면 우리는 시기별로 해볼까요? 1898년 가죠, 이거. 가가 나나 순서네요. 가. 이거 맞지?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1911년이니까 나 이후. 그 다음에 1889년이니까 가 이전. 그 다음에 1904년이니까 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여기는 이렇게 시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05번부터 쉬었다가 풀게요.